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편에서 할머니는 1년 반 동안 모은 돈과 배상받은 돈을 합쳐 3,800만 원을 만드셨죠. 그리고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3년 뒤 박 사장과 다시 만났을 때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는 3,800만 원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구석진 곳에 있는 6평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4개만 놓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 손질하고, 육수 끓이고, 김밥 말고.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팀 오면 다행이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제 알았거든요. 급하게 돈 벌려고 하면 또 실수한다. 천천히 제대로 하자. 할머니는 모든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김밥 하나를 말아도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근도 듬뿍, 시금치도 듬뿍, 단무지도 듬뿍. 떡볶이 양념은 직접 만드셨어요. 시판 양념 쓰면 훨씬 편한데 할머니는 고추장부터 직접 조합하셨죠. 맛없으면 사람들이 안 와. 한 번 온 손님이 또 오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에서 할머니 분식집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김밥 진짜 맛있어. 할머니가 정성껏 해주셔. 떡볶이도 달달한데 안 느끼해. 자꾸 생각나.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 퇴근하고 들르는 직장인들, 장 보고 가는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는 모든 손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학생, 어제 시험 봤다고 했지? 어땠어? 아주머니, 남편분 출장 갔다가 오늘 들어온다고 했죠? 반찬 좀 더 넉넉히 담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니까 사람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고등학생 아이가 와서 김밥을 사 먹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상한 거예요. 얘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할머니한테 말해봐. 그 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어려워서 학원을 끊었는데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니까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할머니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할머니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학원 안 다닌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김밥을 하나 더 싸주시면서요. 이거 집에 가서 먹어. 공부하다 배고프면 먹고.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대요. 그런데요, 그 학생이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어요. 할머니한테 공부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그냥 수다도 떨고. 할머니는 그 아이가 올 때마다 밥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1년쯤 뒤에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할머니는 그 아이를 와락 안아주셨대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가 봤을 때 너는 할 줄 알았어. 그 학생이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때 느꼈대요. 아,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구나.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힘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분식집은 이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됐어요.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300만 원 정도 버셨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70세에 다시 시작해서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할머니한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느끼는 설렘. 손님들이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먹고 갑니다. 라고 할 때 느끼는 보람.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런 것들이 할머니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할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혹시 영순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박미선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박 사장, 할머니한테서 2억 3천만 원을 가져간 그 사람. 할머니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사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 감옥에서 2년 살았어요. 나와서도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숨어 살았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대요.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대요. 언니, 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일어나세요. 언니, 앉으세요. 김밥 하나 드릴게요. 할머니는 김밥을 말아서 박 사장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배고프시죠? 박 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박 사장,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박 사장.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박 사장도 실수하셨어요. 큰 실수. 그렇지만 그걸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언니. 그리고요, 저한테 사과하러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용기 있는 거예요. 그 용기를 앞으로 잘 사는 데 쓰세요. 박 사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할머니한테 깊이 인사했어요. 언니 같은 분이 제 인생에 있었던 게 감사해요. 제가 언니한테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대해주시다니. 박 사장이 떠난 뒤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았구나. 여러분,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마음 아프신 분,
나이 들어서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충분해요. 오늘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당신도 다시 웃고 있을 거예요. 70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74세에 진짜 행복을 찾은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이제 알고 계십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까지 3부에 걸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